프리드먼은 제2장부터 통제라는 이름의 폭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종 명분을 내세워 자행되는 통제가 얼마나 사람들의 선택할 자유를 막으면서 내세운 명분조차 달성하지 못하는지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또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물건을 싸게 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외국에서 싸게 파는 물건을 수입하지 말아야 합니까? 프리드먼은 아담 스미스의 이야기를 빌어서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수입을 금지하는 이유는 상인과 제조업자들의 이해관계에 얽힌 궤변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1846년 곡물법이 폐지된 이후 거의 100년 동안 통제 없이 자유롭게 무역을 했습니다. 일본은 명치 유신 이후 30년간 자유무역으로 국력을 키웠습니다. 이에 반해서 미국은 관세를 부과하다가 1930년 스무트 호울리 관세법에 의해서 관세를 더 강화해 대공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더 나쁜 상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면서도 소비자들의 의견은 표명되지 못했습니다. 수입 제한 정책 때문에 가장 많은 희생을 당했지만 언론과 국회가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산업의 보호라는 명목으로 수입 제한 정책을 실시합니다만 소비자들은 다양한 수입품으로부터 삶의 질을 개선합니다. 수출은 수입품을 손에 넣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입니다. 수출에 대한 대가로 가장 많은 수입품을 취득하고 수입품에 대해 가장 적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사실 보호는 소비자 착취를 의미합니다. 유치산업을 보호하자는 논리도 있습니다. 유치산업이 관세와 수입 제한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관세는 오랜 세월 폐지되지 않습니다. 유치산업이 스스로 성장할 요인이 없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진정한 유치산업은 보호되지도 않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산업에 대한 대변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는 관세를 도입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데 우리나라만 자유무역을 하는 것은 손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실 자유무역을 하는 나라가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무역은 서로 협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역사적으로 워털루 전쟁에서 제1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약 100년간은 자유롭게 이동하고 자유무역에 가까운 무역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자유무역으로 국내의 기업들이 더 경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무역을 통제하는 것보다 자유무역이 더 나은 정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앙집권적 경제계획은 후진국을 발전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개입은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는 일입니다. 정부의 개입으로 경제적 자유만 아니라 인간적 자유도 통제됩니다. 1977년 10월 30일자 USN 월드 리포트지는 에너지성 장관이 석유 관련 기업인들에게 행정부의 원유세 제한을 지지하지 않으면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지를 강요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실시한 임금과 물가의 자유 규제가 효과적이라 생각하는 기업인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인들은 자율 규제에 대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자유롭게 발언했을 때 받게 되는 비용이 너무 커서 자유로운 발언을 억제하는 소위 억압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억압 효과는 국립과학재단에서 연구비를 받는 교수나 주립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수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특별한 면책을 받는 노동조합은 억압 효과로 언론을 장악할 수도 있습니다. 런던 타임스가 노동조합이 신문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보도하려고 하자 노동조합이 신문 발행을 저지한 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형태로 인간적 자유마저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에서는 3장부터 통제라는 폭군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폭군 역할을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2장 통제라는 이름의 폭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